안녕하세요, 다오월드입니다. 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파이 네트워크 소식을 많이 전해드리지 못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소식들을 간결하게 요약을 해서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마이그레이션 소식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는 24일간 지속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되었지만 현재는 잠시 멈춰 있는 상태이고요. 또 마이그레이션 된 총 계정의 수는 파이 도웹 기준으로 해서 약 276만 개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5월 같은 경우에는 약 1억 5천만 개의 파이코인이 마이그레이션이 또 진행이 되면서 올해 2월부터 데이터를 비교를 해보면요. 상대적으로 높은 마이그레이션 양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조금 더 넓게 데이터를 살펴보면요. 작년에 6월, 7월을 제외하고는 매월 약 1억 5천만 개씩 마이그레이션이 되는 상황들이 종종 발생했었기 때문에 이번 5월 역시 특별히 마이그레이션이 많이 되었다라고 정의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정도의 수준으로 마이그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매월 약 30만 개의 계정이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이그레이션의 증가 속도로 제가 하나의 가정을 들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30만 개의 계정 증가 수준으로 계속 마이그레이션이 지속이 되고요. 예를 들어 내년 2024년인 3월 14일 파이데이 때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을 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추가적으로 약 300만 계정이 마이그레이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마그된 계정의 수가 약 270만 정도이기 때문에 내년 파이데이 때는 약 500만에서 600만 정도의 마이그레이션 된 계정이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겠는데요. 물론 이 수치가 1인 1계정의 수치인 것을 감안했을 때는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결코 적은 수치는 아니겠지만 파이 생태계의 전체 규모를 감안했을 때는 오픈 메인넷으로 가기 위해서는 만족스러운 수치는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자료를 취합을 해봤을 때 현재 KYC를 신청하고 통과를 기다리는 인원만 약 1000만 명이 이제는 훨씬 넘은 상태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요. 물론 그 모든 분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채굴을 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중 정말 높은 비율로 정상적인 계정이고 또 통과가 되어야 한다라고 보았을 때는 그 높은 수치의 KYC 신청된 계정들이 장기간 스톱되지 않고 KYC에 통과가 될 수 있어야 파이 생태계는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충족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오픈 메인넷이라는 것은 코어팀에서 블록체인의 방화벽을 열어버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떤 코인 거래소에서 자율적으로 파이코인을 상장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코어팀에서는 어떤 컨트롤을 하기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후오비 거래소에서 폐쇄형 기간 동안 파이코인으로 어떤 마케팅을 해왔는지를 똑똑히 봐왔고요. 코어팀은 강력하게 부정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IOU 형식의 토큰을 기습 상장시킴으로써 오픈 메인넷을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만약 이런 오픈 메인넷 상황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 누구는 파이코인을 거래소에서 자유롭게 입금 출금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지만 또 누구는 KYC 검증에 스떡이 되었다거나 KYC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면 매우 큰 혼란이 올 수 있다.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KYC 현 알고리즘을 보았을 때는 거의 모든 국가에 파이오니어가 KYC를 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통과는 되지 않더라도 상식선에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야 이런 오픈 메인넷이 열렸을 때도 생태계에 큰 혼돈이 없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일단 우리가 오픈 메인넷으로 가기 위해서는 현재 이 마이그레이션 속도가 현재보다는 더 높게 증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오픈 메인넷이 2024년 후반기라든지 2025년에 전환이 된다면 지금 이 속도로도 마이그레이션이 되어도 큰 문제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기는 매우 늦을 수가 있겠죠. 이제는 빠르면 올해 말이나 그래도 내년 파이데이 때는 오픈 메인넷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면은 적어도 1000만 명의 유저들은 오픈 메인넷으로 유입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려면 매월 현재 속도의 약 2배 정도의 속도는 나와줘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즉 매월 약 3억 개 정도의 코인이 마이그레이션이 되어 주어야 계산상 약 60만 개의 계정이 마이그레이션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얘기는 내년 3월 14일에 1000만 개의 계정이 마이그레이션이 될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이그레이션의 현 상태를 가끔 공유를 해드리는 것인데요. 이 속도의 변화율만 체크를 해봐도 여러 관점에서 충분히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데이터를 공유해드리는 것이고 물론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고 다른 관점들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 자료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앱 메인 화면에 해커톤 뉴스가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이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요. 6월 1일부터 새로운 월간 해커톤 프로그램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해커톤은 고도로 자동화되고 반복 가능한 프로세스로 설계되었다. 이렇게 추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이것이죠.
이제부터 매월 해커톤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한다. 이제부터 파이 해커톤은 모든 개발자에게 항시 열려있는 상태로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더 자세한 내용들은 6월에 나오는 추가 소식을 들어봐야 알겠지만 현재 주어진 공지글로 해석을 해보자면 파이 생태계에는 매우 희소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요, 이 트위터의 현재 분위기를 보자면 파이 생태계에 있는 다수의 인플루언서들에게는 이 소식들이 매우 불편하게 또는 실망스러운 소식들로 들렸던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파이 생태계도 여러 부류의 파이 인플루언서들이 존재하고 그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특히 6월 28일 파이 투데이 때 오픈 메인넷을 강력하게 기대했던 그런 인플루언서들에게는 이런 뉴스가 딱히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홍보 형식을 보면요, 이번 6월 28일 즉 파이 투데이 때 오픈 메인넷으로 가기 위한 여러 컨텐츠 홍보 활동을 또 지원을 했었고 그런 커뮤니티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코어팀에서는 이번 오픈 메인넷과 관련이 없는 해커톤 업데이트가 6월에 나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김 빠지는 뉴스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 나이지리아의 우디 같은 파이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는 파이 상태에서 아주 강력하게 글로벌 합의 가격 추종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약 3개월 전에 해커톤 이후에 다음 이벤트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해커톤 이후에는 또 다른 파이 해커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농담을 했는데요. 자, 그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씁쓸해하는 트위터 글을 볼 수 있었고, 또 현재 필리핀 자체 거래 플랫폼을 운영 중인 이 필리핀 인플루언서도 이번 해커톤 뉴스 소식을 듣고 트위터에 투표를 실시했는데요. 파이 네트워크 프로젝트의 선구자로서 귀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며 귀하의 의견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파이 코어 팀이 지금 어느 것에 더 우선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옵션을 보면 첫 번째는 해커톤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모든 파이오니어들에게 KYC를 줄 수 있도록 더 집중을 해야 된다. 마지막 건 재미로 올린 거죠. 본인 거래 플랫폼을 홍보하기 위해서 올린 건데 이건 무시해도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오픈 메인넷으로 가기 위해 조건들이 이렇게 양자택일 방식으로 접근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해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요. 어쨌든 이런 트윗 분위기를 보면서 분명 코어 팀의 이런 해커톤 업데이트에 대해서 여러 인플루언서들이 달가워하지는 않고 있다, 이런 점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파이 커뮤니티도 마찬가지죠. SNS에 이런 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이미 KYC를 기다리다가 백골이 된 파이오니어들이 또 다른 해커톤 이벤트로 인해서 웃지 못할 파티를 하고 있는 그런 풍자성 밈 컨텐츠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분들과는 좀 반대로 이 상황을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또 트위터를 통해서 그런 파이오니어들에게 하나씩 설명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폐쇄형 메인넷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를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올해 4월 19일에 나왔던 2023년 1쿼터 기술 및 제품 업데이트의 첫 문장을 읽어드리면요. 파이코어 팀과 우리 파이오니어가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주요 목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확장 가능한 기본 KYC 솔루션을 통해 다수의 파이오니어가 신원을 대량 검증한 후 모바일 마이닝 밸런스를 파이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파이 생태계를 통한 파이 암호화폐 실제 유틸리티 생성. 이 두 가지를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네, 오픈 메인넷으로 성공적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이 첫 번째가 없이는 두 번째도 존재할 수 없고, 이 두 번째가 발전하지 않으면 이 첫 번째도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즉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는 서로 충분히 성장과 진행이 동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 코어팀이 자주 반복을 했단 말인데요. 물론 이번 코어팀의 청디아웃은 이 두 가지 외에도 오픈 메인넷으로 가기 위한 조건으로 이 매크로 분석과 규제 환경의 움직임, 이 두 가지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요. 이 두 가지는 코어팀의 컨트롤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KYC와 유틸리티 발전, 이 두 가지에 포커싱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파이오니어들의 생각을 분석을 해보면, 예를 들어 이 첫 번째를 빨리 끝을 내고 두 번째로 옮겨간다라든지, 아니면 이 두 번째를 빨리 끝을 내고 첫 번째로 옮겨간다라든지, 그리고 아니면 오픈 메인넷으로 일단 전환을 한 후 첫 번째나 두 번째를 서서히 완성시켜 나간다라든지, 그런 방식으로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을 기다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방식을 취하게 되면 이렇게 폐쇄형 메인넷이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다른 프로젝트와 차별점도, 철학도 없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왜 굳이
파일을 해야만 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들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는 코어팀에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 부분을 제대로 건들거나 이해하고 있는 파이 인플루언서들이 별로 없다라는 점에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크고요. 파이 코어팀에서 6월에 새로운 해커톤 시스템을 출시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KYC가 더 빨리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유틸리티가 더 자동적으로 빨리 생성이 되어서 갑자기 어떤 무가, 유로 또 창조가 되어서 파이 오픈 메인넷 기간이 저절로 앞당겨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 이 부분은 저는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KYC는 KYC대로 파이코어팀에서 열심히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고, 이 해커톤과 같은 유틸리티는 유틸리티대로 또 동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즉 이 1번과 2번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코어팀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는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일단 이 해커톤 관련 새로운 업데이트가 6월 1일에 나온다라고 하니 한국 시간으로는 6월 2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때 다시 디테일한 부분이 나오면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파이체인몰 플랫폼 수수료 업데이트 관련 이슈가 되겠는데요. 지난 5월 26일이었죠. 파이체인몰에서는 플랫폼 수수료 관련 커뮤니티의 투표를 진행을 했었고, 당시에는 5%에서 12.5%까지의 다양한 옵션으로 커뮤니티 투표를 진행을 했었는데, 당시 커뮤니티의 의견으로는 최저가 5%라는 것은 상당히 좀 높게 느껴진다, 좀 더 낮은 수수료의 옵션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었고요. 그래서 그 의견들이 반영이 되어서 현재는 3%에서 4%, 5% 옵션이 제공이 되어서 커뮤니티 투표를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플랫폼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3%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어떤 상품을 파이체몰에서 파이체몰 플랫폼에서 거래를 하였을 때, 예를 들어 그 상품을 100파이에 판매를 하였다고 하면요, 거기에 3%인 3파이가 파이체몰 플랫폼에게 돌아가는 형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플랫폼 수수료를 선호하는 게 매우 자연스러운 결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의외로 투표 옵션에 제공된 최저 수수료보다는 조금 더 높은 옵션을 선호해주는 유저들도 꽤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저도 에드윈과 대화를 해보고 여러 댓글을 찾아보았지만, 폐쇄형 메인넷 동안에서 많은 프로젝트들이 동기부여나 수익 모델을 잃고 나서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였고요. 그래서 폐쇄형 메인넷 기간에는 플랫폼 유저들 또한 이런 프로젝트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서로 협동하는 마인드가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 플랫폼 수수료는 파이체몰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 커뮤니티 리더, 컨트리 센터, 디자이너, 중재자 및 기타 중요한 팀원의 노력과 공헌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데 사용이 된다. 그들은 법정 앞에나 암호 앞에 보상이 없이 현재까지 파이체몰 개발에 기여를 해왔습니다, 라는 글들을 댓글란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파이체몰, 텔레그램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현재도 각 국가의 파이체몰 오퍼레이터는 정말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파이체몰 관련 모든 컴플레인이나 질문들을 여기 오퍼레이터들이 지금 다 받아주고 있는데, 이분들은 사실 현재 아무런 보상이 없는 상태로 현재까지 이렇게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 파이체몰이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오퍼레이터뿐만이 아니라 개발자 등등 많은 관계자들이 여기 엮여 있기 때문에 수수료 정책 투표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었으면 하겠고요. 저는 당연히 이 파이체몰과 어떤 관계도 없고 그저 사용자 중 한 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낮은 수수료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탑5 플랫폼도 지금 수수료가 대략 한 10% 정도를 받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서 저도 이용자일 뿐이지만은 여기 플랫폼 수수료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하게 이해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지금은 충분히 전체적으로 보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프로젝트가 쉽게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든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유지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하지만 점차적으로 파이 생태계에 스마트 컨트랙트가 도입이 되거나 또는 경쟁 플랫폼이 등장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게 되면 수수료도 경쟁이 되어 점차 인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 경제에 맡기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파이체몰 같은 경우는 이 수수료 책정 문제 외에도 다른 이슈들도 커뮤니티를 통해서 지금 투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파이는 결국에는 웹 3.0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개발자들 외에도 유저들 또한 이 방향을 만들어가는데, 결정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투표가 자주 진행이 되고 있고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고, 2023년 1월 해커톤 우승 앱으로는 투표 앱이 이 수상을 받았던 거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웹 3.0 투표 앱 방식인데요. 참여자들도 파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죠. 앞으로는 이런 디앱이나 시스템까지도 보편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성숙된 커뮤니티로 성장이 되길 바라면서 다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는 청구 가능한 잔액 파이도 앱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1일부터
1년 락업되어 있던 이 물량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올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6월 1일 첫날에만 최대 300만 개의 파이가 락업이 풀려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7월 중순까지는 매일 대량의 파이 코인이 락업에서 풀릴 수 있다. 그리고 7월경에서 8월경으로 넘어가는 기간에 점차적으로 다시 평소의 양으로 풀려 나가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겠는데요. 물론 이 파이코인이 1년 전 락업된 파이코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직 폐쇄형 메인넷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활성화된 파이코인의 양을 보면 아시겠지만 아마 이 전체 양의 절반이나 그것에 못 미치는 파이코인만 실제 시중에 풀릴 수 있다라고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보다는 분명 많은 파이코인이 시중으로 풀려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기 위해서, 즉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파이코인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이 6월부터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저는 파이 블록체인 이 CSV 파일을 통해서 매번 블록체인상의 전송 현황이나 거래 현황을 분석하면서 거의 1년간 이 데이터를 지켜보았기 때문에 느낀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는 파이를 모으는 데 있어서 사실 거래만큼 효율적인 방법도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파이코인을 모으는 데 있어서 이제는 채굴 방법으로는 그렇게 큰 재미를 볼 수 없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PC 노드 운영을 함께하는 게 더 효율적인데, 하지만 또 노드 운영만큼이나 이 거래에 참여하는 것 또한 매우 효율적으로 파이코인을 모을 수 있다는 점이 최근 1년 동안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내린 몇 가지 결론 중에 하나였고요. 물론 이 거래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노드 운영보다도 더 높은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 폐쇄형 기간 동안 어떤 파이 거래를 한다는 것이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또는 뭐 중고 물품이나 본인에게 필요 없는 상품으로, 물건으로 거래가 가능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각자 적정선에서 잘 매니징을 할 수만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지금 다가오는 6월부터는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 거래를 원하시는 분들 중 물론 파이 채물이나 타 거래 플랫폼 또는 카페와 같은 커뮤니티를 통해서 상품을 P2P 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상품이 아니라 워크포스풀 앱과 같이 서비스를 통해서 파이를 거래할 수도 있다는 부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 워크포스풀 앱 같은 경우에는 파이 테스트넷에서 지금 베타 테스트를 진행 중이고요. 제가 저번에 하디님과 함께 2인 1조로 해서 이 플랫폼에서 거래를 하고 결제하는 방법 모두 디테일하게 보여드렸지만 처음에는 조금 복잡하게 보일 수 있는 구조이겠지만 한두 번 테스트넷에서 베타 이렇게 테스팅 연습을 해보시면 충분히 거래 방법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케팅이나 뭐 디자인, 뭐 번역, 프로젝트 참여 같은 그런 무형의 노동력을 파이코인과 거래하는 플랫폼이 바로 이 워크포스풀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 이제 조만간 메인넷으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포스풀이 그 접속 자체가 6월 5일부터는 일시적으로 사용이 힘들 수 있다. 추가적으로 흥미로운 업데이트와 개선 사항을 기대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앱에서는 어떤 금전적인 투자를 직접적으로 진행하지 않고도 파이코인을 얻을 수 있는 거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워크포스풀에 대한 사용법이나 업데이트 또한 진지하게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